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에서 지주회사하고 ESD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원 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정답지 공개를 드디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특히 정부에서 여러 가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개선 정책이라든지 전환사채 개선 정책 이런 지배구조 개선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발표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주식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저PBR주가 많이 오르는 주도 업종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수혜 종목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에서 왜 이런 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인식의 출발이 어떤지가 알아야지 앞으로 나올 정책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수혜받는 기업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정책의 인식의 출발점이 분명히 아셔야지 여러 가지 응용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인식의 출발점은 정부에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코리안 디스카운트 요인이 여러 가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등등등 북한 간의 대치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인구수가 줄어들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게 코리안 디스카운트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정부에서는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겠다 보면 되는데 그러면 지배구조는 과연 뭘까? 지배구조가 시장에서는 소유구조? 소유구조 절대 아닙니다. 지배구조는 경영 의사 규율 메커니즘을 지배구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가버넌스는 말할 때는 이사회 구성이 어떻고 이사회에서 경영 의사 결정을 할 때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서 하느냐 아니면 반해서 하느냐 이런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이 지배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 주주에 반하는 결정들을 많이 한다는 게 지배구조가 취약한다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 취약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 아니면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서 기업 가치도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지만이 당연히 지배구조 개선시키면서 기업 가치도 향상되고 당연히 코리안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재벌들이 소수의 주주로서 경영도 지배하고 지배주주로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만들겠다가 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주인이 없는 회사들이 좀 있죠. KT라든지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아니면 금융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도 낙하산의 CEO도 정부에서 낙하산 CEO도 문제지만은 연임을 계속하는 참호를 구축해 놓고 연임을 계속하는 행위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주식회사는 주주들을 대변하는 적인데 당연히 주식을 한 주도 없으면서 계속 참호를 구축하면서 내가 뽑은 사람들 상대로 내가 또 임명을 받는 그런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배구조의 취약성의 하나의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치는 것도 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하나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핵심은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했냐,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 개의 축으로 자본시장 제도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라고 해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금감원에 외국인의 등록을 하고 뭐 한 달 동안 기다렸다가 외국인 등록이 됐으면 그때 주문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여권 번호만 있으면은 바로 외국인들이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영문 공시 확대, 지금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인들이 뭐 재무제표라든지 사업보고서에 대해서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영문 공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배당 절차 개선이라고 해서 다 아시겠지만은, 옛날에는 12월 30일이 의결권 기준일이고 배당 기준일이라서 우리가 배당은 보통 1월 달 내지 2월 달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주주총회에서 확정을 하는데, 그 배당 금액을 모르고 기준일이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저거 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배당을 보고 기준일을 후회하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결정이 3월 10날 결정이 되면은 기준일은 예를 들어서 3월 20날 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배당 절차를 개선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두 번째, 일반 주주 보호 강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일반 주주 보호 강화다. 그래서 물적 분할 제도 개선, 그래서 LG화학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물적 분할해서 LG화학의 주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물적 분할할 때는 그전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 제도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지금 법을 바꿔서 주식 매수 청구권 제도를 부여하게 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는 작년 12월 달에 자본시장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뭐 카카오페이 상장했는데 임원들이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니까 내부자가 매도할 때는 반드시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사전에 내가 매도한다고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냐면 7월 1일부터 올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배주주 사익의 추구에 근절시키기 하는 방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무 공개 매수 제도와도 법안을 만들었고, 지금 이제 4월 10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반기 정도에 다시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공개 매수 제도화는 뭐냐면 여태까지 한 27%를 어떤 곳에서 그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생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주가가 12만 원대 24만 원으로 27% 조창걸 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IMM이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수를 한 이후에 물론 실적이 나빠져서 12만 원대에서 지금 4만 원대로 떨어져서, 이게 이제 대주주만 27% 팔고 그냥 나가는 엑시트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무조건 27%를 인수하는 곳에서는 공개 매수를 해서 50% 플러스 한 주만큼은 채워라. 시장에서 의무 공개 매수로. 가격은 당연히 이제 대주주가 하는 가격대로 의무 공개 매수를 해라. 그래서 이것도 대주주의 사익 추구의 근절의 하나의 방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본시장 역할 강화라고 해서 제2의 거래소라든지 뭐 등등등을 만드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1월 17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올해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이라고 해서 이것도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배 구조가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할 것이냐. 그래서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그리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사의 책임 강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올해 중으로 바꿀 건데 이사의 상법에 있는 거는 지금 뭐 성간주의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성간주의 의무,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이사의 책임 강화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범위를 더 넓히게 하면서 이사의 책임 강화를 한다. 그래서 뭐 단순히 거수기로 하지 말고 회사의 조금 손해 볼 거에 대해서 더 범위를 넓혀서 책임 강화를 시키는 부분을 상법 개정안에 제출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의 가장 큰 핵심은 이사회를 지배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지배구조 취약성에 가장 크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사의 책임 강화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주총회 내실화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에 그 전자주총이 도입은 됐습니다. 일부에 대해서 도입을 해서 일부 사람들이 주총에 안 가고 전자주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자주총의 상법 개정은 뭐냐면은 100% 전자주총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번에는 주주총회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 100% 가지 않고 PC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자주총을 만들자라고 상법 개정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장법인 물적 분할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은 당연히 작년도에 법 개정이 다 돼서 지금 부여하고 있고 비상장 법인의 물적 분할도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자.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을 이제 추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따로 말씀드리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그 공정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어떻게 지배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니 거기에서 이제 뭐 다른 방안들은 이제 차치해주고 맨 끝에 있는 자사주 공시 상장 심사 강화 요거 벌써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환사채 제도 개선도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자사주 공시 상장 심사 강화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전환사채 제도 개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전환사채 제도 개선안이 발표가 됐고 여기는 이제 17일 보고 당시에는 방안을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22일 날 전환사채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관례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은 회사 내지 아니면 지배주주가 거의 30% 정도 콜옵션을 가지는 행위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옵션 부분에 대해서 공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콜옵션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도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조금 근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리피싱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70%만 리피싱 정도 하는데 70% 밑으로 할 때는 반드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피싱이 될수록 콜옵션을 지배주주가 리피싱 그 주가가 내려오면은 당연히 리피싱이 되는데 행사 가격이 낮아지면서 또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콜옵션을 갖게 되면은 당연히 자기는 이제 좋은 그 지배 사익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시를 강화하면서 조금 잘 와치를 할 수 있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좀 근절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요새 이제 핫하죠. 이제 저 PBR주가 많이 오르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세 가지 축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고 2월 한 20에서 30일 사이에
29일 사이에 발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세 가지 정도로 가닥을 잡았는데 여기서 뭐 추가될 것도 있고 바뀔 것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이제 제목 정도 방안이 나와서 그거를 감안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의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방안이 발표되면은 이거의 내용에 크게 변하지는 않겠지만은 뭐 다른 걸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도록 할 것이다. 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뭐냐면은 5월 30일까지 매년 5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상장사에 대해서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의무 공시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안 내도 되는 보고서가 아니고 이 의무 공시 보고서가 중요한 점은 여러 가지 별점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무 공시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 지배 구조의 스탠다드한 10가지 표준을 갖고 질문을 줘서 거기에 내가 지키고 있다 하면은 0표, 지키지 않고 있다 하면 가위표를 치고 가위표를 치면서 왜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기입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은 잘 안 보시겠지만 5월 30일 날 이제 가서 보시면은 다 이제 공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시 시스템에 가시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니네는 왜 기업 밸류가 지금 시장에서 왜 저평가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왜 이유에 대해서 그거를 기술하는 방안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금융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마련한다. 그래서 여기는 저 PBR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단어는 뭐냐면 지금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뭐 밸류에이션 지표를 활용했을 때 특히 이제 뭐 PBR 지표를 활용했을 때 뭐 1배보다 낮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그런 측면을 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PBR 1배 맞추기 게임이 절대적으로 아니고 정부가 의도하는 거는 PBR 1.5배라도 상대적으로 아니면 다른 나라 국가와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의 어떤 업종의 PBR이 1.5배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업종에 만약 1.2배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저평가가 됐기 때문에 왜 저평가가 된지에 대한 요인과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라는 거지. 무슨 PBR 1배를 뭐 0.5배짜리는 인류적으로 PBR 1배를 하는 게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오해가 없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는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 PBR이라든지 ROE를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상장사들이 이사회에서 왜 우리가 업종과 시가총액 비교했었을 때 왜 우리가 저평가되었는지를 이사회에서 분석을 하고 스스로 분석을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사업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소명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 회사 측면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만약에 방안이 발표가 되면은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제 PBR이 낮은 회사들은 대부분이 ROE가 낮습니다. ROE가 높은데 어떻게 PBR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ROE가 높은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ROE가 높으면은 PBR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뭐 ROE를 높은 기업들을 저 PBR인데도 불구하고 ROE를 높은 기업들을 찾아라 그런 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럼 PBR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라 뭐 아니면 ROE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러면 이익을 증가시키면 ROE는 이익 나누기 자본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익을 당연히 증가시키게 되면은 ROE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익이 뭐 100억 나왔는데 올해 이익이 200억 나온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익이 있으면 뭐 10% 증가될 수 있냐? 뭐 5% 증가될 수 있는 거지. 어떤 회사는 M&A 하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그 업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갑자기 뭐 이익이 증가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도하는 건 뭐냐면은 이 자본을 감소시키면서 지배구조를 ROE를 높이고 그게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는 요인을 대야지 정부에서 의도하는 겁니다. 그럼 자본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뭐냐? 당연히 배당을 확대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소각을 한다.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 그러니까 자본의 활용성을 증가시키면서 현금 쌓아놓고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배당 별로 안 주고 현금만 쌓아놓고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 그런 거 절대적으로 안 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지배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익의 증가도 중요하지만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역할로 하면서 이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핵심이고 의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놔두는 PBR 1배 게임이 아니라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요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의미에서 기업가치 개선 우수 기업에 대한 지수, 일명 코리안 프리미엄 지수를 가칭으로 개발을 하고 지수를 개발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거를 추종하는 ETF를 개발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게 되면은 지금 패시브가 거의 주식시장에서 70% 이상 패시브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밸류가 들어가는 지수고 그거에 따른 ETF 도입이니까 당연히 상당 부분 수급의 개선에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8월 정도에 KRX, BBI, IG, K 뉴딜 지수 5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뉴딜 정책을 본따서 이제 산업 성장할 거에 대해서 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뭐 그런 것들을 대표적인 종목을 해서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같이 아까 말씀드린 코리안 프리미엄 지수를 만들어서 이거와 추종하는 ETF가 개발이 되면은 당연히 많이 또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의 개선 제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사주는 이익잉여금으로 해서 회사 돈으로 사는 건데 지배주주가 자기의 의결권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자사주를 맞교환을 통해서 지배주주의 우호 지분을 확보한다. 뭐 예를 들어서 KT하고 주인 없는 KT랑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자사주를 맞교환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지배주주를 위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SI, 뭐 전략적 그런 교환이라는 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당연히 KT는 주인 없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임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런 자사주의 맞교환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심치 않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주사 전환할 때 항상 인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한 다음에 자사주를 이용한 신주를 발행하게 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특히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자사주 소각에 너무나도 소극적이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거에 단 세 가지 관점은 뭐냐면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할 때 아까 말씀드린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적 분할한 이후에 모회사가 자사주 비율만큼 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없애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사주 취득, 보유, 처분 전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사주 지분이 많게 되면은 의결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보통 결의하거나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할 때 자사주만큼 의결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지배주주한테 유리하게 뭐 참석자 수의 뭐 50%, 75% 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주식 수도 별로 없으면서 계속 주주총회에서 보통 결의, 특별 결의에 이제 우호적으로 할 사항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특히 자사주가 1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칭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 사회가 왜 그 자사주를 보유 비중 10% 이상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자사주의 보유 사유와 추가 매입 계획, 그다음 자사주 소각 및 매각 계획 이런 것들을 사업 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당연히 자사주만 20%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뭐 그렇게 뭐 원래 적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10%를 기준으로 자사주를 조금 줄일 가능성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자사주 개선 제도의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냥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그냥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시를 강화하는, 그래서 왜 이 3자한테 매각하는지, 그 다음에 당연히 매각하면서 이게 오보행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주한테 자사주를 처분하는 행위가 일반 주주한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서술해라, 뭐 그런 것들이 자사주 개선 제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자사주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사주는 회계상 어떤 데 표시되면은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 자본 조정 항목에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인데 시가총액에 포함되는 그런 왜곡된 정보를 지금 주식시장에서 전달하고 있고,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는 당연히 그 시가총액에서 자사주 부분을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계상의 표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시가총액 표시가 왜곡된 정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자사주를 빼고 시가총액을 표시하는 것도 표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선 방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리포트에 나왔듯이 자사주를 강제적으로 소각하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은 너무나 좋았을 텐데, 이게 지배주주의 그 사익을 추구하는 근절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쉽지만은 여태까지 자사주 개선 정책이라는 거는 여태까지 여러 부분 정부에서 했지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첫 발을 자사주 개선 제도로 첫 발을 내밀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때 자사주 강제 소각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향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배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뭐 전환사채 개선제도, 자사주 개선제도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어느 업종 아니면 어느 회사들이 수혜를 받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주사 담당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주사들이 그동안 PBR도 낮고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하는 행위가 다른 업종보다는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정책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지주사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목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이 18.1%, 이부진 5.6, 이서연 6.2, 그다음에 기타 특수관계인 3.1 이렇게 가지고 있고, 여기서 보실 게 이제 자사주가 12.6% 가지고 있는데 1월 31일 날 이사회를 열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4%. 그래서 올해 4.1% 소각하고, 내년에 4.1% 소각하고, 내후년에 4.1% 소각하면서 자사주 12.6%를 다 소각하겠다. 그래서 정부의 개선 정책에, 지배구조 개선 정책에 응답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배당 정책도 얘네 삼성물산의 배당 정책은 삼성전자로부터 들어오는 배당의 60에서 70%를 배당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며칠 전에 1월 30일 삼성전자가 상개년 배당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똑같이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의 50%를 배당으로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 실적이 좋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좋아진 상황에서는 이제 배당도 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주목하실 게 뭐냐면 2월 2일 날 세 개의 행동주의 펀드가 모여서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세 개의 행동주의 펀드가 모아서 한 뭐 1.2% 정도 각각씩 이제 더하면은, 그러니까 0.몇 더해서 한 1.2%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더해서 이제 주주 제안을 하는 전략이 이제 울프백 전략이라고, 늑대들이 같이 모여서 부르짖는다. 뭐 그런 식으로 울프백 전략을 지금 이제 추구하고 있고, 이번 3월 달에 삼성물산 주총에서 핫한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지금 주당 한 2,800원 정도 뭐 주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주당 한 4,500원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자사주도 매입을 5천억 정도 프로그램을 실행해라. 그렇게 원하고 주주 제안을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은 뭐 또 배당도 확대될 수 있고, 또 자사주도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월 주총도 눈여겨 보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삼성물산이 이런 이제 지배구조 개선 정책에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SK입니다. 그림 11번에서 같이 자사주를 24.6%, 물론 이게 이제 최대 주주 최태원 회장 외 특수관계인이 이게 여러 가지 뭐 의결권이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보통 주주총회에서 여러 가지 경영을 이제 의결권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사주에 대한 일정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 이상이 있으면은 뭐 사업 보고서라든지 그런 데 공시하게 만들 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사주의 소각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 의도대로 자사주 소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아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자본을 줄이면서 ROE를 향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PBR이 단순히 낮다고 뭐 그런 뭐 지주사나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을 안 주는 업체들, 그럼 앞으로 정부가 그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 정책을 해라.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현금을 배당으로 주는 그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고, 자사주도 가지고 있는데 소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북쪽 보시면 알겠지만 자사주를 매입하면 무조건 소각하는, 그걸 실적 발표할 때,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하는 거 있고, 기존에 있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그런 기업들이 작년도에는 지금 2월 달에 한 뭐 4개 기업, 뭐 3개 기업뿐이 없었는데, 지금은 20개 기업이나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발표할 거니까 선제적으로 나는 이런 것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나와서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도 그냥 무용지물한 정책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선제적으로 알아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아니면은 자사주 가지고 있는 걸 소각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K도 이제 지켜보시죠. 어떻게 자사주를 소각할지 안 할지. 근데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은 크게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SK에 좀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는 순연금이 1조 7천억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2021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5천억, 그래서 2024년까지 말까지 5천억 사용하겠다. 운영 자금으로는 4천억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성장 투자로 1조 3천억 정도 하겠다. 2021년 5월 달에 발표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1조 3천억이라는 돈을 순연금으로 1조 7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1조 3천억을 성장 투자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돈은 1,574억만 사용을 했습니다. 1조 3천억 사용한다. 물론 당연히 투자할 데가 없고 그러면 뭐 쌓아뒀다가 하지만은 지금 3년이 지났는데 1조 1,574억 했다는 거는 제 생각은 이게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주주환원 정책으로 배당을 확대하는지 그러면은 충분히 뭐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한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연막 작전으로 성장 투자로 한다고 하면서 그냥 주주환원 정책을 안 하는 걸로 그냥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자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앞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면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성장 투자 그럼 성장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하고 아니면 배당을 확대하든지 뭐 그런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다. 그래서 LG는 왜 놓게 되면 1조 7천억이라는 순연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뭐 주주환원 정책을 하고 싶어도 현금도 없고 자사주도 없는데 뭐 그런 기업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이 많지 않는 기업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제 조금 그런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알아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S도 뭐 여러 가지 뭐 그 분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자사주 14.7% 가지고 있으니까 뭐 요거에 대한 이제 소각 기대감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CJ도 마찬가지입니다. CJ도 한 7.3% 자사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리브영이 잘 나가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배당을 받아서 또 이제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CJ가 룸이 있을 것 같고 뭐 자사주도 좀 소각하면서 좀 이런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K 네트워크스도 똑같습니다. 지금 SK 네트워크스가 자사주를 14.1%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1%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소각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소시오홀딩스도 그 조금 주목해서 보실 게 뭐냐면 얘네들도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아서 동아소시오홀딩스 주주한테 배당을 주는 거니까 자회사 실적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배당 성향이 틀려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STM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흑자로 적자였는데 흑자로 돌아설 것 같고 동아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사업이 계속 잘 되면서 특히 옵션몰이라는 비타민제가 계속 잘 되면서 실적이 계속 우상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배당 발표할 때는 뭐 배당이 올해보다는 좀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나머지 종목들 이제 기타로 보시면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가 여기 보시면 18.2% 자사주 소각 기대감 그다음에 또 롯데주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죠. 자사주 32.3%
그래서 자사주 소각 기대감 그렇게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PBR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해서 이제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 뭐 그런 등등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HAL 홀딩스도 자사주 5.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BR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사주라는 소각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T 다이내믹스도 자사주를 또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죠. 32.7%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사주 소각 기대감 반영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지주 회사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4.8% 주인 없는 회사죠. 국민연금이 일대 주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사주 소각 기대감 그 다음에 배당 확대 정책 그런 거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금융지주도 자사주는 별로 없지만 이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분명히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배당 확대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한지주도 보시면은 이제 국민연금이 7.8%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또는 배당 확대가 기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생명 주주 분포 삼성생명도 거의 이제 삼성그룹에서 금융 쪽에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사주 10.2%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기대감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화재도 자사주 15.9%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사주에 대한 소각 기대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거론된 종목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의 기존에 있던 것을 소각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이런 지주사나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주가가 지금 오른 상태에서도 지배구조 개선이 되면서 밸류가 레벨업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